안녕하십니까. 중국 고전 전문가 박재희 교수입니다. 손자병법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말, 아마도 지피지기일 겁니다. 이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피지기는요, 단순히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이나 주관적인 감은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승부를 예측한다는 것인데요. 상대방과 나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이익과 손해,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결국은 조직의 행동을 결정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피지기라고 하는 손자병법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운다면 100번 싸워도 100번 모두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라. 상대방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그저 나 정도만 안다면 승률은 50%다. 부지기면 매전필태라. 상대방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면 결국은 어떠한 전투에서든 반드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상대방과 나에 대한 무지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는 사실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무지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조직이 갖고 있는 무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손자병법에서는요, 지피지기의 분석은 상대방과의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과 나를 7가지 항목을 가지고서 분석하라고 충고합니다. 일명 지피지기의 7가지의 계산법, 7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첫째, 상대방과 나를 비교할 때 리더십을 먼저 비교하라. 주숙 유두라. 결국은 상대방과 아군의 리더인 군주 중에 누가 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길도자 도는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전이라고 하는 그 손자병법의 주석과는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리더십이 있는 군주 밑에는 반드시 지혜와 재능을 겸비한 장군이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고요. 주역의 택계에서도 군주가 리더십이 있으면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조직원들, 즉 백성들은 고통을 잊어버리고 죽기를 각오한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너와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있는 그런 조직,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피지기 분석법, 결국은 상대방과 내 조직의 전문 경영자인 장군의 능력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장숙 유능이라. 군주에 의해서 임명된 장군은 위기 상황에서 판단력과 그리고 부하들의 신뢰, 그리고 나눌 줄 아는 그 따뜻한 인간미, 앞장서는 용기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 엄격함을 가지고 조직을 생존시키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느 요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피지기 분석법 항목, 외부적인 기상 조건과 내부적인 지형 조건을 비교 분석해야 된다. 천지숙득이라. 여기서 기상 조건과 지형 조건의 이점을 누가 더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하늘의 천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가오는 외부적 환경일 것이고, 땅이라는 지는 아마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내부적 역량과 환경일 겁니다. 즉, 어떤 외부적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비교 분석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피지기 분석법, 법령과 조직 시스템을 비교하라. 법령 숙행이라. 어떤 조직이 법과 시스템을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법은 공정한 적용, 결국은 손자가 살던 춘추전국 시대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귀족으로 대표되는 그 기득권 세력의 법에 대한 저항은 종종 개혁을 실패로 이끌었는데요. 자신들이 누려온 특권과 이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은 결국은 조직의 승률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도, 내 라인에 선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뵐 수 있는 그 공평한 조직 시스템이
결국은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피지기 비교법. 상대방과 나의 무기의 위력과 병력의 숫자를 비교하라. 병중수강이라. 이 본격적인 철기 문화로 접어들던 당시는요, 무기의 성능이 전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기술력과 인재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병사들이 평소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지 훈련 정도를 비교하라. 사절숙연이라. 평소 이 장교와 병사들의 훈련은 전쟁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교육훈련을 철저히 한 조직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밀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지피지기 비교법. 상벌체계의 공평한 운영을 비교하라. 상벌숙명이라. 이 상벌의 시행은요, 어떤 조직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루어 있는지 그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상이 어떤 원칙을 잃고 과도하게 남발되기 시작하면 은혜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벌이 정도를 잃고 과도하게 사용되면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상벌의 적절한 시행과 그리고 공정한 적용은 그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에너지를 충만하게 한다고 하죠. 어떻습니까? 이 지피지기 7가지 비교법 말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에 한번 적용시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피지기 분석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은 상대방과 나를 비교한 그 분석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전환시킬까?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업의 총수나 조직의 리더가 주관적인 감과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조직을 끌고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볼 때 손자가 생각했던 이러한 지피지기의 7개법, 객관적 사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신선히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감과 신념, 어떤 때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힘을 내지 못하고 지극히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인데요.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실수가 그 모든 승리를 뒤덮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박재희였습니다.